안녕하십니까. 유연타증권 보험증권을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증권업 1월 먼슬리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왼쪽에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표를 보시면요. 지금 미래에셋데오랑 삼성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올리고 메리츠증권은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가장 큰 배경은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존의 부동산 PF 시장에서 메리츠증권이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규제로 인해서 그 속도가 늦춰지고 신규 부동산 PF 딜에 참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이 부동산 PF 규제의 영향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삼성증권이 가장 영향을 덜 받고 확대 여력이 충분히 있고 또 강화 의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업사이드가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을 기존 메리츠증권 대신에 저희 최선호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 여러 내용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채무보증 취급 한도 관리, 그 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부동산 PF 대출 확대 유인 제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PF 채무보증하고 부동산 PF 대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시행사,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에 증권사가 돈을 대출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6%의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6%의 대출 채권을 그 자기 자산에 그냥 계속 안고 있으면 거기서 6%의 이자 수익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은 PF 대출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증권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용도를 씌워서 유동화 사채를 발행, ABCP라고 하는 유동화 사채를 발행해서 뭐 예를 들어서 2%의 다른 기관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 그 6%와 2%의 차익만큼을 채무보증 수수료 4%를 먹게 되는 거고 그 이제 대출 채권에서는 제외가 되긴 하지만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위험액이 우발 채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PF 채무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PF 규제의 요점은 채무보증과 대출의 확대를 무분별한 확대를 줄이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채무보증 취급 한도 관리는 원래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증권사의 경우 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도를 신설을 하게 됐고 그 한도에 놓고 보니까 지금 메리츠증권이 그 최종적인 목표인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신규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이제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좀 한도에 대비해서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규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유동성 비율이라고 해서 그냥 유동성 비율,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과는 달리 분모의 유동부채와 채무보증을 가산해서 유동자산을 분자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산식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당국에서 그냥 관리 지표로 취합을 하다가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 말인즉슨 100%가 하회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신규 규정이 생기는 건데 이 경우에 지금 뒤에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증권하고 NH투자증권이 가장 조정 유동성 비율 강화 방안에 영향을 덜 받는 상태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PF 대출 확대 유인 제거인데 이거는 그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서 그 2016년에 나왔던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서 이제 자본 3조 원이 넘으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자본의 2배까지 신용 공여를 하게 해주고 자본 4조 원이 넘으면 발행어음을 하게 해주고 그건 레버리지 비율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완화책을 내줬었는데 그 부분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NCR 비율의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PF 대출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NCR 비율도 그렇고 조정 유동성 비율도 그렇고 한도 면에서도 그렇고 삼성증권이 가장 여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12월에서 또 주목해 보셔야 될 점은 그 ELB와
ELS의 발행과 상환이 동시에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증권사의 조달 비용 상승 문제랑 연결이 될 수가 있던 거였는데 DLF 사태 이후에 ELS와 ELB 발행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려를 했었던 거가 지금 11월과 12월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거보다는 좀 조기에 우려가 종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증권사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오버웨이트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선호주 변경 삼성증권으로 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